오늘은 교통사고 디스크 파열과 관련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상 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에겐 이 손해에 대해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만큼 상계가 적용되므로 이미 지불 보증이 완료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액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산법인데 청구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 산정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관여도인데 상해기여도, 기항증 공제 등 여러가지 용어로 표현하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간판 살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에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사인 분류에 따르면 디스크는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없던 디스크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 사고 관여도의 적용 자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 산정 과정에 사고 관여도를 잘 적용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사고 당사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지만 간혹 사고가 굉장히 경미했음에도 교통사고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사고 관여도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그 검토 끝에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후유장애와 교통사고 사고 관여도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권한은 오로지 의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면담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손해사정 경험을 토대로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보험회사와의 긴 다툼 끝에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이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손해사정 위임의 실익 여부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목이 아팠던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은 더더욱 없는데 왜 이번 사고에 의한 디스크 보상을 받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후유장애와 교통사고 사고 관여도에 대해 방어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척추체를 촬영한 MRI 영상을 살펴보면 그 척추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 좋은 신경외과 전문이라 할지라도 기존 디스크의 영향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100%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뒷받침해줄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갖추면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은 목 디스크에 대한 교통사고 사고 관여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상실 수익의 산정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절처럼 뚜렷한 상해 진단이라면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의 감소만 주요 쟁점으로 삼고 이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교통사고 디스크는 사고 관여도라는 내용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 본인이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한 디스크 파열 상태라면 사고 이전에 퇴행성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의 외상 기여도 적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 일정 부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 산출 과정은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손해를 있는 그대로 주장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손해사정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